자, 1에서 3 학생이 쓴 독서 일지, 독서법 지문이네요. 이런 독서법 지문은 나오는 패턴이 뻔합니다. 그래서 기출분석을 제대로 한 학생들이라면 이 특정 서술을 읽으면서 여기서 이런 선지가 또 나오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독서법 기출문제, 지금까지 시행된 7 지문에 대한 해설을 전부 무료로 올려두었으니 혹시라도 아직까지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수능 전에 오르비 클래스에서 전부 다 시청하고 가길 바랍니다. 시간도 25분이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독서법 지문은 시험장에서 다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다 맞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문 볼게요. 미술사를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 많지만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미술에 대해 막 알아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택해 서양 미술의 흐름을 살펴본 것은 좋은 결정이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지금 지식 수준에 따라서 내가 읽을 책을 선택했다는 거죠. 2014학년도 예비시행 A형 수준을 고려해서 읽을 책을 고르는 과정, 이러한 서술이 나왔을 때 어떤 선택지가 나온다? 읽기 수준과 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읽을 책을 선택한다, 선정한다, 고른다, 이런 선지가 나오는 패턴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한 적 있죠. 지금 이 부분도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책을 택했으니까 관련된 선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책을 선정할 때, 선택할 때, 고를 때 어떤 걸 고려했느냐? 지식 수준에 비춰서 이런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책을 선정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1번입니다. 굉장히 뻔한 선지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저자는 서론에서 미술이란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라고 밝히며 미술가와 미술 작품에 주목하여 미술사를 이해하려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저자는 27장에서도 해당 구절을 똑같이 얘기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다시 설명하고, 왜 설명했던 것도 한번 설명하겠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저자의 관점이니까, 핵심이니까. 그래서 27장의 내용을 서론의 내용과 비교하며 읽으면서 저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지금 우리는 예술 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 독서법 지문을 읽는 거니까 이 미술이란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미술가와 미술 작품에 주목하여 이해하려는 저자의 관점. 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가?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면서 읽었다. 여기에 탁 주목하면서 읽으면 충분합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책의 제목이 서양 미술사니까 유럽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책 제목을 통해 내용을 예측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목차를 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목차를 통해서 이 책을 읽을지 말지 결정하고, 또 이 책을 읽기로 결정했다면 목차를 통해서 어디부터 읽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런 식의 선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럽 이외의 지역도 포함된다. 1에서 7장은 아메리카, 이집트, 중국, 8에서 28장은 6세기 이후 유럽에서 20세기 미국의 실험적 미술까지. 지금 이런 부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하다. 왜? 우리 지금 예술 지문 읽는 게 아니니까. 이 책 내용 자체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어나간 독서법을 탐구하는 거니까 이 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호로록 읽어나가면 돼요. 만약에 문제 풀다가 이런 내용이 필요하면 그때 와서 이 부분을 읽으면 되는 거고, 일단은 독서법이랑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호로록 지나갑니다. 자, 이처럼 책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딱 봐도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좋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으면은 쟤 좀 교양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확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었느냐?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고 나머지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이 책을 읽어나갔다.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던 부분을 먼저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목차를 먼저 봤으니까 목차를 통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더라. 자, 그리고 기억하고 밑줄이 있죠? 문제화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표시예요. 서양 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가 않아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이거 너무 수동적인 자세죠? 왜 이렇게 수동적인 표현을 넣었을까요? 문제화하려고. 제가 전기추일에서 여러 번 강조한 건데,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때 지문에서 어느 한쪽만 강조한다면 이 나머지 한쪽을 고려하라는 문제가 아주 높은 확률로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상의 장점만 지문에서 막 부각이 되면 문제에서는 보기를 던져주고 이 대상의 단점이 막 써있을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저자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만 나왔으니까 문제에서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만 말고 뭔가 비판적으로, 능동적으로 읽으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왜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다? 기출에 이런 식의 선지가 있었으니까 비판해보면서 읽는다. 글쓴이의 견해에 반응하면서 비판적으로 읽는다. 글쓴이의 주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가면서 비판적으로 읽는다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책과 관련된 여러 관점을 비교해 대조해가면서 그렇게 나의 관점을 만들어 나가면서 비판적으로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읽으면서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자, 끝으로 분량이 700여 쪽에 달하는 점은 부담스러웠지만 하루하루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다 읽었을 만큼 책의 내용은 흥미로웠다. 야, 교수님들은 이 책을 이렇게 읽었나봐요. 저는 이 책을 인테리어용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다 읽진 못했습니다. 계획도 열심히 세웠는데 꾸준히 실천하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1번 아까 풀었죠? 자, 종종 2번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책은 곰브리치 혼자 썼으니까 다수의 저자들이 참여하여 집필한 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발문을 안 읽은 거죠. 책을 선택, 고를 때 고려한 건데 지금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선택할 때 저자가 한 명이니까 이 책을 내가 선택해야지 라고 한 부분이 없죠. 따라서 이번은 책 선정 시 고려한 사항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2번을 갖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시험장에서 발문 아주 그냥 뚫어져라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자, 윗글에 나타난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내용상 관련된 부분은 비교하며 읽는다. 서론이랑 27장 비교했었죠? 목차를 통해 책의 구성 파악하면서 읽는다. 이 목차에 대한 선지 독서법 지문에 거의 매번 등장합니다. 자, 3번은 저자의 경험이 나오지 않았고 따라서 이와 연관된 나의 경험도 없죠? 따라서 3번이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 4번 책의 분량 700쪽 정도임을 고려하여 독서 계획을 세워서 읽는다. 5번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읽을 순서를 정하여 읽는다. 유럽의 르네상스부터 읽었죠? 이런 게 가능했던 건 2번을 먼저 했기 때문이고요. 자, 3번 이거 빨리 푸는 게 중요해요. 결국 핵심은 뭐였냐면 독자는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능동적으로 비판적으로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 보니까 정답 5번 책의 내용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 주관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 저자의 관점을 판단하며 읽는 게 좋겠어. 보기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됐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기억을 읽을 때부터 예측됐던 거죠. 이렇게 핵심을 간파해서 바로 정답으로 나가면 되지. 이런 부분 자세히 읽고 있으면은 이 독서법 지문을 빠르게 맞히긴 조금 어려울 수 있더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좀 오죠? 그간 시행된 독서법 기출지문 잘 복습해서 수능 시험장에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길 바랍니다.